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코스피가 1% 넘게 밀리면서 1880선까지 내려갔었는데요. 단 하루 만에 다시 코스피는 1900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5%대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감도 관련주들을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현재 0.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증시 분위기 속에서 중국 증시의 폭락장이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고 싶은데요. 정부의 증권사의 신용거래 규제 소식에 6% 넘는 폭락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이 부분도 체크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국내 증시, 양증시 분위기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보시죠. 월요일장 현재 코스피는 1904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0.8%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일중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1902포인트의 상승 출발한 이후에 1910선을 장초반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그때 찍었던 장중 고점이 1912포인트였는데요. 하지만 장초반에 매수하던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상승폭도 줄었습니다. 수급 체크해보시죠. 현재는 외국인 기관 중에서 기관만 매수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1,100억 원 넘게 기관 쪽에서 매수해주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은 현재 매도로 돌아서서 20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도 현재 5거래일 만에 다시 매도 전환한 상황에서 1,000억 원 넘게 팔고 있는데요. 기관 쪽의 매수 물량이 1,900선 유지해주고 있고요. 프로그램 통해서도 1,200억 원 정도 매수 물량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보시죠. 상승폭이 조금 줄었습니다. 현재는 0.2% 오른 578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 체크해보시죠. 583포인트 1%대 강한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을 줄여서 580선 부근에서 움직이다가 상승폭을 조금 더 줄인 상황인데요. 지수가 작년 고점 부근에 이렇게 오르자 기관의 매수가 요즘 전과는 다 같지가 않습니다. 수급 체크해보시겠습니다. 기관이 오늘 30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마찬가지죠. 340억 원 정도 팔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의 상승 개인만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700억 원 가깝게 강한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상당 물량이 IT 쪽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증시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잠시 뒤에 전문가들의 추천 종목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부터 먼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분석해 보고요. 그리고 CPR 종목 상담까지 받아볼 수 있는 순서입니다.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코스피가 1880에서 저점이 형성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1880 깨지는 않은 상태에서 오늘장 1900선 위로 올라와 줬고요. 국제유가의 상승세 나올 것이다 하셨는데요. 5%대 반등이 일단 나왔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 살펴보고요. CPR 종목 상담까지 이어서 가볼게요. 글쎄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금요일에 말씀드린 지수 상황에 맞는 그런 시나리오에 맞게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이제 CPR에서는 지수에 대한 저점을 1880포인트로 잡았었고, 특히 이제 지수가 큰 그림에서 상승을 하기 위한 조건들이 이제 60일선에 대한 저항 돌파가 될 때, 그때 지수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를 예측해 드리면서 일단 그 전까지의 공백에서는 일단 1880포인트 이것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저점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 중요한 것이 1월 22일에 있을 22의 어떤 통화정책회의에서는 QE에 대한 결정적인 그런 문제들, 그리고 그리스 대선과 내일 발표되는 중국의 GDP 성장률까지 이제는 월말로 들어서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의 반등이 어느 정도 앞으로 전개될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미리 예측이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부터 주기차게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상승할 자리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을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일단 지난주에 마감한 이제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 5% 정도 급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들. 지난주 일단 수요일에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고 목요일에 이제 또 다시 5% 정도 장중 급등했지만은 종가상에는 4.5% 급락.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강조를 드렸던 것이 전날 저점에 대해서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 결국에는 이제 국제유가의 차트를 딱 보시더라도 전날 딱 보시더라도 중요한 것이 이제 종목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상단 이평 저항선들이 상당히 좀 많이 두텁게 쌓인 모습들이 좀 보이실 것이고, 하지만 이런 저항들이 결국에는 기간 조정을 통해서나 급등을 통해서나 현재 구간에서는 반드시 저점을 모색할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섹터들이 있었죠. 섹터들. 그것이 이제 정유, 화학, 에너지 이쪽 섹터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이제 국제유가가 하락을 할 때 우리 CPR에서 화학, 정유 쪽에 종목들을 올려주신 분들에게 이제 종목을 보지 말고 섹터를 봐야 된다. 그것이 이미 좀 차트를 좀 보시면은 다중바닥을 현재 저점을 잡은 우리 정유화학 섹터가 어찌 보면은 국제유가의 반등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선점에 들어간 사람들의 바닥 다지기가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유가 상승에 영향을 받고 있는 조선주들도 그렇고 역시나 SK 조선주들도 그렇고 역시나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SOE를 비롯해서 LG와 얼마 전에 이제 CPR을 해드렸던 하나케미칼까지 정유화학주들도 시장 대비 강세가 나오는 그런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CPR에서 말씀드렸던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금요일에도 이제 지수가 급락을 할 때 시장 밴드적인 그런 측면들 188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저점 형성에 대한 부분들 일단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의 저점 1885포인트에 대한 저점을 기가 막히게 깨지 않고 오늘 반등하는 모습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그런 영역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지수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우리 CPR 게시판에 코덱스 레버리지를 심폐소생 원하셨던 그런 분들도 계신데, 자,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신청하신 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홀딩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지수를 말씀드릴 때도 1880에 대한 저점 그리고 지수를 큰 그림에서 상승할 수 있는 조건들이 61선에 대한 강력한 돌파다라고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61선에 대한 기간 조정을 통해서 우하향의 패턴들이 상승으로 나올지 아니면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재료가 대기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료를 통해서 상승이 나올지는 일단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다만 현재 패턴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통해서 저항 물량들을 소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농후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서 지수 최소한 1980포인트 정도까지는 코덱스 레버리지는 홀딩해보자라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지수를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느 정도 인지를 좀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자체가 사실 종목 장사다 해도 사실 변곡점이 발생이 되는 구간에서는 상당히 조금 조심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고 포트 교체 또한 잘 생각해야 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요. 오늘은 지수보다는 종목에 걱정이 많으신 우리 투자자분의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자, 사연부터 읽어보면서 CPR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빛 해미님께서 신청해주신 사연이 되겠고요. 지난번 무료 방송 때 한번 진단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크루셜픽이고요.
무턱대고 매수한 종목인데 빠져버렸네요. 그때 12,000원에 한번 매도하라고 하셨는데 매도를 못했습니다. 매수가 11,800원이고요. 비중은 30%, 코스닥은 많이 상승하는데 제 종목은 지지부진하네요. CPR 부탁드려요 라고 크루셜텍을 심평생 요청한 분이신데, 일단 크루셜텍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속적으로 홀딩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크루셜텍은 사실 이제 무방할 때 말씀하신 대로 12,000원 정도 언저리에서 한번 매도하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이유, 그 이유가 이제 물력이 있는 상황에서 슈팅이 좀 나올 때, 물력이 있는 상황에서 슈팅이 좀 나올 때 가만히 보고 계지 마시고 그때 재매수 관점으로 보던, 한번 포트 교체를 하던, 어느 정도 종목에 대해서 신뢰가 없으신 그런 상황에서의 교체의 필요성을 느껴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인데, 일단 12월 달에 12,450원 정도까지 상승이 나와줬으니까 수익도 보셨지만은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최근에 수급이 조금은 개선이 안 된 그런 상황이죠. 아직까지 수급적으로 꼬여있는 그런 모습들로 봐서는 글쎄요, 일단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재료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은 주목해야 될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이 핀테크 보안에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에는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크루셜텍이 가지고 있는 지문인식 센서에 대한 부분들, 그것이 거의 이제 대부분이 이 지문인식 하면 해외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업체들에게 있어서는 크루셜텍의 지문인식 상용화적인 어떤 그런 측면들이 상당히 앞으로는 주요하게 주가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지문인식 센서 시장에서 센서 가격이 치솟고 가파르게 일단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이라든가 LG 뿐만이 아니라 일단 중요한 것이 원가 절감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중국 시장에 대한 공략 또한 어떤 그런 지문인식에 대한 국산화가 크루셜텍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이 동사로서는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 일단 기술적으로 좀 보더라도 일단 12,000원대는 다시 한번 도전을 좀 해줄 것 같습니다. 12월에 급등했던 12,450원의 저항. 글쎄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식사 정도 한 3% 정도 상승 출발하면서 5%까지 상승이 좀 나아졌다가 음봉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저항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재료를 동반한 상승이 좀 나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때는 큰 그림에서 해봐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대로 홀딩을 하면서 작년과는 다른 그림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일단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한 1,500원 정도에서는 매수 관점 유지를 하면서 중기 목표가 13,000원 정도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은 실적보다 재료가 우선시돼야 된다는 점 강조를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득고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에 놓여져 있는 주요 이벤트들을 확인해보면서 시장 영향까지 분석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신증권의 최재식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코스피 지수의 상단을 제한시켰던 무거운 대외적인 이벤트들이 이번 주에 모두 예정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는 ECB 정책회의가 예정돼 있고요. 또 한 가지 내일 당장 중국의 4분기 GDP 발표도 있습니다. IMF도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하나하나 영향 분석해 주시죠. 네, 먼저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발표가 있는데요. 지난 10월달에 이제 그 올해 전망, 내년 전망 이렇게 발표했었는데 이번에 수정 발표를 하게 됩니다. 중국 북경에서 이제 수정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의 유가 하락과 미국의 경제 성장이 있어서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상향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대한 경계성인 발언도 있어서 불확실합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상향 조정 가능성이 크고요. 유로존은 하향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일본은 일본 역시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릭스 같은 경우는
뭐 하향 조정 여부가 예상되고 있고요. 또 신흥국은 좀 소폭의 상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세계은행이든 IMF가 뭐 경제 전망 발표할 때마다 미국의 증시라든지 미국의 채권 시장에 그렇게 좀 반응을 했었기 때문에 내일 발표되는 IMF 세계경제 전망 발표 자체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있을 22회 금년 첫 회의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계속 국채 매입에 대해서 가능성을 많이 높여졌는데 이번 회의에서 양적 완화를 발표할지 아니면 양적 완화를 발표한다라면 규모를 어느 정도 할지 또 양적 완화를 하더라도 또 어느 그 국채를 매입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의 발표 내용에 따라서 상당한 이제 변동을 보일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4분기 GDP가 발표되는데 4분기 GDP는 3분기보다 소폭의 둔화될 가능성이 큰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 생산이든 소매 판매든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소폭 추가 둔화 예상이 되는데 둔화폭이 예상보다 크다라면 좀 심리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고요. 다만 그 충격과 함께 추가적인 경제 부양책 기대감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나올지가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외적인 재료가 산재되어 있는 가운데 지수는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별 이슈들만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투자자분들은 어느 때보다 또 투자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그 모멘텀도 없고 수급도 지금 외국인들 위주의 우리나라 시장인데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소폭의 매도든 또 대폭의 매도든 관망이든 이런 양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 없는 상세, 산무 장세라고 할 수 있는데 금주는 일요일날 그리스 선거를 앞두고 22가 어느 정도 양적 완화를 할지 또 이번에 발표할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아직 적극적인 대응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재료 보유 정도에 있는 중소형주 위주로 개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대형주 자체는 낙폭과대주 이런 데이트레이드 이런 관점이 아니라면 철저히 실적 관점 위주의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당분간은 이번 주가 지나가더라도 대외적인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시장인 만큼 개별 이슈가 있는 중소형주 위주 그리고 대형주라면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만으로 대응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재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의 다양한 추천 종목들을 모두 받아가실 수 있는 순서입니다. 종목 돋보기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샘플러스 김지용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가 한 1,900 정도, 코스닥도 0.3%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어떤 종목들 접근하면 좋을 것인지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 종목들 AS부터 받아봐야 할 텐데요. 4종목이 있었죠. 그 가운데 JW홀딩스 그리고 TSE 두 종목부터 받아보겠습니다. TSE는 추가 상승이 급등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이 종목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JW홀딩스는 조금 오늘도 밀리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JW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JW 중외 신약, 네. 중외 제약, 굉장히 좋은 회사를 갖고 있고 또 그 회사들이 이미 턴어라운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오랫동안 좀 바닥에서 지금 일봉을 봐도 그렇고 주봉을 봐도 그렇습니다. 바닥권에서 있기 때문에 어떤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때 보면 적자에서 흑자로 흑자 전환할 때 네. 그때가 굉장히 좀 턴어라운드 할 때가 주가 상승이 높은데 아직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예, 대주주도 JW 중에 신약, 제약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밑에서 사는 것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싸다는 거겠죠. 자기네들이 생각해도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밑에서 사겠죠. 그런 거 놓고 봤을 때 지금은 크게 의미 없이 좀 움직이긴 하지만 네. 조만간 한번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TSE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났었고
이거 목표가를 제가 올린 겁니다. 지금 목표가는 네. 이미 1차에 달성을 했던 종목이고요.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고요. 예, 뭐 지속해서 오름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외인 기관 쪽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종목이 떨어질 때는 예, 사자 예,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직도 예, 상승이 충분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뭐 저도 18,000원 정도는 올해 실적 대비해서 예, 18,000원 이상은 한번 가주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TSA 한 15,000원 부근까지 순식간에 올라온 종목입니다. 18,000원 부근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조금 조정받았을 때 기회 잡아서 들어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두 종목 먼저 받아봤고요. 유비쿼스 그리고 썬데이토즈 두 종목도 받아보겠습니다. 유비쿼스 통신장비주인데요. 오늘도 한 2% 오르더라고요. 네, 2% 올랐다가 조금 지금은 좀 좀 줄었나요? 밀리긴 했는데 예, 그만큼 뭐 좋은 회사고요. 네. 예. 뭐 그렇게 뭐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주가가 워낙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예. 요즘에 통신 장비 쪽이 굉장히 뭐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뭐 다산 네트워크스, 오이솔루션 뭐 좋은 종목들입니다. 다들. 예, 그 중에서 저는 뭐 예, 원탑을 꼽으라 하면 저는 유비쿼스를 예, 꼽겠습니다. 네. 물론 뭐 올해 실적은 다 좋아질 겁니다. 뭐 기가바이트 인터넷이나 뭐다 하면서. 근데 뭐 어떤 실적이 꾸준함을 놓고 봤을 때 유비쿼스만큼 예 그렇게 꾸준함을 보여준 종목 이게 좀 유일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뭐 200억 이상의 뭐 계속 뭐 실적을 예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뭐 작년도 마찬가지 올해는 조금 더 좋아지고 그리고 또 사물 인터넷 뭐 SK텔레콤 이미 예 자회사 통해서 관련 장비를 좀 납품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여러 가지 뭐 여건을 놓고 봤을 때 유비쿼스는 지금 박스권도 다 뚫어준 상태고요. 네. 예, 추가 상승. 저는 보면 뭐 11,000원 정도까지 무난하게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뭐 조정 나올 때, 이 종목 좀 떨어져주네? 그러면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썬데이토즈도, 예, 뭐, 애니팡 4천성, 대부분의 지금, 예, 신작 출시가 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실적도 잘 나오고 주가가 잘 올라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처음으로 이제 뭐 글로벌 플랫폼으로 해서 예, 국내 시장이 아니라 세계 시장을 노린 그 신작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좀 예,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기존의 그 라인만으로도 예, 애니팡2 4천성만으로도 지금 너무 좀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첫 술에 뭐 배부를 수 없다. 예, 그 뭐 처음으로 출시했던 거니까 예, 뭐 시행착오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뭐 저력을 놓고 봤을 때 썬데이토는 또 온라인 그런 모바일 게임주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저평가된 예,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000원, 18,000원 사이에서는 예, 매수 예, 하셔도 예,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예, 박스권 상단 22,000원, 3,000원 사이에 다시 한번 기회 줄 거니까 한번 예, 노려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두 종목도 맞죠. AS를 받아봤는데요. 유비쿼스는 뭐 실적이 좋기 때문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11,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시고요. 썬데이토즈 모바일 게임주 가운데서는 저평가된 종목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17,000원에서 18,000원 사이인 지금 정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 그리고 22,000원, 3,000원대까지는 박스권 상단까지는 충분히 들고 갈 수 있겠다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AS를 모두 받아봤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도 들어보죠. 예, 오늘도 뭐 좀 다양하게 뭐 종목을 좀 많이 예, 다양화 시켜봤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사조 시푸드인데요. 예, 참치 유통의 뭐 수출 수산물 가공업체입니다. 그리고 수산 부분의 사조그룹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원가 경쟁은 굉장히 좀 타사 대비해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 본사가 이 회사가 지금 한전부직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한전부직 개발 예, 그 호재 때문에 지금 현재 뭐 그 본사 그 사업 가치만 해도 예, 1,200억 되고 앞으로 그 가치는 훨씬 더 한 2배 이상도 또 뛸 수 있을 거라고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그 참치 억가 상승을 3분기 실적 굉장히 뭐 호전이 됐는데요. 3분기의 실적이 영업이익이
50억대를 넘어갈 정도. 이게 2011년, 12년 한참 좋았을 때 그 수준을 좀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게 좀 회복을 하면 좀 꾸준하게 좀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 실적만 놓고 봐도 한전문제를 빼고 실적만 놓고 봐도 이 종목은 한 8,000원대 이상은 좀 가져야 좀 정상으로 좀 보여지고요. 매수 단가는 뭐 지금 한 6,300원대 뭐 괜찮습니다. 6,300으로 이제 기준에서 분할 매집하고 목표가는 8,000원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또 창해 에탄올이라고 이 종목도 상장은 작년 7월 달에 했습니다. 네. 뭐 주정업체고요. 주정업체고 국내 2위 주정업체입니다. 주정업계 중에서 좀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주정과 이제 소주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고요. 소주 사업은 자회사인 보혜양조를 통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소주가 도수가 좀 하락을 하면서 소주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도수가 낮다 보니까 뭐 여성분들도 그동안 좀 꺼려했었던 여성분들도 소주로 좀 많이 돌아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박스권 뭐 2만 원대 돌파를 한 상태고요. 기관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최근에 매집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눌림이용 이 종목도 매수하기 좀 괜찮은 종목이고요. 실적 대비해서 아직 조금 더 갈 여지가 남아 있고요. 24,000원까지는 한번 도전해 볼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것도 굉장히 좀 생소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테라셈이라는 종목입니다. 테라셈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코넥스에서 코스닥 이전 상장을 한 종목입니다. 이미지 센서 패키징 업체고요. 이미지 센서는 이제 국내 보안 쪽이나 그런 자동차 카메라, 그런 뭐 CCTV, 그런 블랙박스 이런 데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자동차 카메라 분야에서는 글로벌 점유율이 무려 17.7%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좀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그런 뭐 전후방 카메라 의무 장착이 좀 계속해서 채택하는 국가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뭐 최근에 뭐 개발한 알약 카메라, 일회용 내시경 등 뭐 새로운 수요가 계속해서 좀 창출이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신규 제품은 또 안심 CCTV라는 게 이제 이번에 좀 어린이집 사건 이후로 좀 매출이 좀 많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종목도 실적 대비해서는 아주 뭐 괜찮은 구간에 있습니다. 뭐 PR 한 7, 8배 정도 수준에 있고요. 올해 이렇게 좀 개선되는 그런 실적,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는 한 뭐 6배,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안 알려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을 때 지금 뭐 한 3,100원 밑에서는 꾸준하게 좀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한 3,7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에로티베큐입니다. 에로티베큐. 국내 유일의 어떤 반도체 필수 장비 중에서 건식 진공 펌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건식 진공 펌프는 그것도 좀 소모성, 장비에 들어가는 소모성 부품 중에 하나고요. 작년 2분기, 3분기 매출 이후로 4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많이 잡힐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1월만 해도 지금 삼성전자 통해서 120억 원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지금 현재 진공 펌프 자체가 반도체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그리고 또 태양광 장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쓰임새가 계속해서 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식 진공 펌프라는 게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금 하는 업체고요. 또 진입장벽이 기술력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진입장벽 높습니다. 그래서 독점적 좀 지위를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4분기, 1분기 계속 개선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좀 나와 있는 그런 매출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중에서 좀 못 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반영이 될 거로 보여지고 목표가는 한 5,800원 정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업종별로 주목받을 종목들 모두 4종목을 꼽아주셨으니까요. 이 종목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지용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증시 분위기 이어서 살펴보고요. 후광퉁 관심 종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강세를 이어가던 중국 증시 오늘장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3대 증권사에 대한 신용거래 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7%대로 낙폭이 더 커진 상황이거든요. 제한 조치에 대한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 그 영향 자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한적이긴 한데 그 영향이 파생이 되는 부분까지 상상을 하는 부분이 반영이 되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이죠. 예를 들어서 증권사에서 신용이 지금 아예 막힌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신용을 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 계좌 개설에 대해서 일부 증권사, 세계 증권사에 대해서 신규 계좌 개설을 막은 거기 때문에 그 팩트 자체는 사실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다른 증권사에도 그런 신용에 관련된 제재가 만약에 가해졌을 경우는 또한 이것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상상력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죠. 특히나 중국 상해 시장은 아직까지는 개인들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개인들 중에서도 지금 신용 부분이 굉장히 큰데요. 주가가 떨어지면서 담보가 만약에 부족해졌을 경우는 또 추가적인 증거금을 내야 될 가능성도 있고 증거금을 못 냈을 경우는 반대 매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담보를 잡았던 주식이 매도가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를 리스크는 좀 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중국 종목들, 특히나 그동안 잘 나가던 종목들이 전부 다 하한가를 갔습니다. 예를 들어 대진철도 하한가 갔고요. 중국 천도건설도 거의 하한가 움직임이고요. 또 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같은 은행주들 하한가고요. 오늘 하한가의 진원지인 증권주들, 중신증권, 초상증권, 방정증권 모두 하한가의 움직임을 가 있고요. 여타의 종목들도 모두 다 하한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정부 조치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더 크게 반영되면서 현재 7% 가까이 밀리고 있는 중국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이어서 후광퉁 관심 업종 종목까지 들어보죠. 예, 오늘은 복성제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성제약 우선은 중국이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인구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성제약 같은 제약 관련주들 또한 복성제약은 제약을 제조를 하고 이것을 유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수의 발전된 병원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병원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고령화가 되고 또한 성인병이 걸린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가 바로 복성제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복성제약 같은 경우는 마취제라든지 아니면 항생제, 또 당뇨병, 그 다음에 가장 중국 내에서 사망률 1위인 것이 뇌혈관 질환인데요. 뇌혈관 질환 치료제라든지 그런 성인병 관련된 그 제약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복성제약은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복성제약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하락장에서 반대 매매가 계속 나오는 그런 눌리는 시장이 온다라고 하면 복성제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제한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보수적인 측면에서 복성제약을 오늘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고령화에 대한 최대 수혜 종목이 아닐까 꼽아주시면서 복성제약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함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 좀 올라간 듯 하는데 조금 밀려 내려옵니다. 그래도 상승은 유지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지난주에 유가가 워낙에 좀 많이 오르는 포인트가 금요일날 나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 고스란히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또 장기적으로 끝날지에 대한 부분이 참 고민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단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성장, 유가에 대한 다시 회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긍정적인 이슈 가지시고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될 이슈들이 있습니다. 순서를 짚어드리자면 먼저 2주 전부터 말씀드렸던 춘절 관련주들 지금도 한참이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서는 반도체를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반도체 장비주들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주와 함께 보셔야 되는 게 남북 경협주 정도가 시장의 이슈. 그리고 3월에 들어서면은 갤럭시 S6 관련주들이 또 한번 시장에서 출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좀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건데요. 남북 경협주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시장 당장에 올 거는 춘절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은 반도체 장비주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요. 보유주들 잘 좀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수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르지만 그래도 말씀드렸던 이슈와 개별주들은 상승은 이어갈 것이다. 이 포인트에 계속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수급 100점주도 보고 상담도 도와드릴 건데요. 번호 안내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급 100점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입니다.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한국항공우주, LG생명과학, 하나금융주주예요. 자, 유가가 이제 급등을 했죠. 네, 다시 50달러 위로 또 올라가면 또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하겠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슈는 이 정유주들 거의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현재 한 8% 이상 급등 중에 있고요. S-오일이 현재 9% 이상 현재 급등 중에 있는 모습이죠. S-오일 차트는 이 정도면 뭐 돌아섰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돌아선 거죠, 이거는.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봐드리자면 이런 포인트가 나오네요. 네. 바닥을 좀 확인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자, 상승으로 분위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겁니다. 지금 이제 정유주들 사도 된다고 제가 그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됩니다. 네, 괜찮아요. 물릴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돼요. 밀리더라도 크게 하락은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원유 생산에 대해서 조금은 감산할 가능성이 좀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요. 상황이 좀 좋아졌고, 또 하나 어느 정도 이제 40달러 선 자체가 쉐일유에 대한 방어선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크게 이제 하락할 가능성도 제한적이라는 게 제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걱정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성 보고서 원유 관련주, 유가 관련주, 정유주들을 한번 지켜보자. 유가가 오른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관련 화학주들이나 도선주들도 반기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예요. 자, 삼성전자가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뭐 큰 폭은 아닙니다. 근데 2% 이상 올라가고 수급이 양호하게 오늘 들어와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것이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21선 위로에 다시 한번 안착시켜주는 그런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갤럭시 S6에 대한 기대감일까요? 그거는 아닐 겁니다. 왜죠? 실적이 괜찮게 나왔고 1분기 실적도 기대를 해볼만 하겠다라는 것이 아마 그 포인트에 맞춰서 주가가 반등을 하고 또다시 올라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수급 상황에서 보자면 개인과 외인들이 계속 매도를 일관하는 모습이었고, 누가 매수를 계속 해줬었냐면 기타 법인 쪽과 연기금에서의 매수 상황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종목이에요. 네. 그렇죠? 기타 법인 매수가 계속 들어왔었어요. 오늘장 수급 살펴보니까 외인이 한 39억 정도, 기관이 40억 정도가량 매수가 들어옵니다. 많은 물량은 아닐 수가 있죠. 하나 실적의 개선 사항을 지켜봤을 때 4분기가 바닥이 아니라 3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4분기 회복과 1분기
성장성에 맞춰서 주가가 회복을 할 수가 있다. 반도체 성장에 맞춰서 삼성전자도 앞으로의 성장성이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현재 구간대에서는 저는 매수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한국항공우주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고, 오후 방송에서는 비록 말씀 안 드렸지만, 오전 방송에서는 추천을 해서 포트상에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역시나 정부의 정책 수혜를 받아버렸습니다. 또 올라갈까요? 또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자주 드렸죠. 같이 차트를 보시자면요. 많이 이렇게 밀리고 난 이후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밀릴 만큼 다 밀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급 포인트에 살펴보니까 기관들이 최근에 연이어 잡아주는 모습이고요. 자, 오늘 장 보니까 외인이 57,000주, 기관이 74,000주가량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오늘 위로 제대로 쏘는 거죠. 자, 더 올라갈까요? 더 올라갈 겁니다. 전고점 넘어갈까요? 당연히 넘어가죠. 뭐 당장 올라갑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조정이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조정이 나온다고요. 조정 거치면서 올라갑니다.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내일도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커 보이죠.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기로 활용하셔야 되고, 가장 좋은 기회는 이 정도 라인이라 살펴봐요. 좀 지워볼게요. 요 포인트 맞춰본다면요. 한 요 정도 라인까지 와야 됩니다. 한 4만원 아래 떨어져야 돼요. 4만원 아래가 온다면 정말 최고의 찬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는 다음부터는 4만원 아래에서 매수하셔야 되는데,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자리가 최적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LG생명강 보겠습니다. 무섭게 올라갑니다. 이 종목 계속 올라가네요. 사실 이제 지난주가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럽니다. 차트 볼게요. 밀릴 듯 하던 주가들이 여기 보자면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계속 위로 올라갔어요. 계속 올라갑니다. 누가 사주냐면 외인과 기관, 주로 기관들의 매수가 강했던 종목인데 최근의 상황은 외인까지 가세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주가를 밑으로 안 꽂아 내려갔어요. 그냥 계속 버티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됐냐면 외인과 기관 양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옵니다. 아마 장 끝나고 보면 더 많은 물량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네, 외인이 약 3만 주, 기관도 3만 주가량의 매수세가 잡히고 있어요. 자, 이렇게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제 올라갈까요? 더 갈까요? 지금부터 이제 조심해야겠죠. 이걸 지금부터 오늘 장에 따라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정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큰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외인과 기관들, 특히나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매도 시점을 봤을 때는 다른 거 볼 필요 없고요. 그냥 기관 매도가 나오면 됩니다. 기관이 얼마나 팔면 되냐? 5만 주 나오면 정리하시면 돼요. 5만 주. 기관이 5만 주 빠져나왔다 그러면 전량 수익 실현하고 나가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이걸 지금에서야 오늘 장에 만약에 따라가신 분들 좋을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어서 좀 더 상승할 수 있겠지만 기관 매도가 나온다면 어떻게 해요? 정리하셔야 돼요. 3만 주가량 보인다 그러면 약간 의심스러운데 생각하셔야 되고 5만 주 나오면은 칼같이 지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금융지주 보겠습니다. 자, 하나금융지주도 거의 바닥을 확인하고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같이 차트 볼게요. 자, 현재 오늘 한 33,000원이고요. 2.9%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겠습니다. 많이 밀렸어요. 정말 많이 밀렸습니다. 거의 뭐 이렇게 보다면 바닥 포인트 볼 수 있죠. 거의 완전 바닥까지 내려왔어요. 그렇죠? 여기 포인트에서. 그리고 나서 반등을 줍니다. 네. 이럴 경우는 웬만해서는 안 물리거든요. 그래서 매수해도 돼요, 사실. 이 정도는 충분히 매수해도 돼요. 수급만 돌아오면 됐는데, 자, 오늘장 외인이 현재 26만 주가량 매수해주고 있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기관들의 매도세가 많았는데, 오늘은 조금 매도가 멈추는 듯한 포인트, 아직 안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외인들의 꾸준한 매수세를 주목해야 됩니다. 바닥을 확인하는 포인트죠. 네. 여기서 바로 이제 주가가 어떻게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처럼 이럴 때처럼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지셔도 되겠다. 이렇게 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정말 죄송한데 상담을 해드릴 시간이 조금 없네요. 크레듀 그냥 가져가시고요. 컴투스 매도하시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제 종목이 있는데 AS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유하고 있는 건데요. 가장 최근에 추천드렸던 KCC인데 좀 더 지켜보죠. 마이너스 나다가도 플러스로 갔었습니다. 다른 종목 전부 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봅니다. 뭐 콜마, 셀트린, YG엔터 다 잘 움직이고 있어요. 걱정 마시고서 잘 홀딩하시면 되고 KCC만 잠깐 봐드릴게요. 자, KCC는 뭐 추천드리고 다음날 좀 밀렸죠. 근데 오늘은 뭐 소폭 강보합권에 있습니다. 안 밀리고 있어요, 주가가. 안 밀리고 있고요. 기간 매수 계속 들어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이 횡보하다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한번 튀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큰 악재 상황이 더 이상 없거든요. 이제 호재 상황밖에 안 남은 상황이에요. 수급적으로 보더라도요. 기간이 계속 잡아줍니다. 약간 매수세가 줄어들긴 했어도 그래도 매수가 잡히고 있는 중이에요. 자, 오늘장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오늘장은 아직 잡히는 건 없네요. 현재장 열어보겠습니다. 현재장 열어보니까 외인의 매수 매도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일단 장 끝나고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조금 잠잠한 상태라는 거죠. 여기서 한번 터져줄 때가 됐는데 기간이 지금 매수하고 나서 수익이 나고 있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주가 올리겠죠. 외인들도 마찬가지 모습이에요. 아직 뚜렷한 시장에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그런 포인트지만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 KCC죠. 삼성이랑 항상 껴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의 그 흐름을 봤을 때 오늘 좀 제일모직이 밀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영향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땐 다시 올라갑니다. 왜요?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 포인트가 좀 눈에 잡히기 때문에 팔고 나가진 않을 것 같아요. 잘 홀딩하시고 수익으로 돌아설 때 그때 다시 한번 AS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탑픽주를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이런 종목을 왜 갖고 나왔을까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종목 아니 큰 종목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 왜 이거는 남북 경협주가 껴있잖아. 제가 잘 안 하는 스타일이긴 하죠. 그런데 그거 안 보고요. 남북 경협은 보너스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랑 국내 이제 오티스가 주로 이제 엘리베이터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3분기까지 실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흑자전환 됐고요. 4분기 때 실적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대엘리베이터 PER이요. 9배 수준까지 작년 실적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올해부터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거죠. 같이 조금 자막을 보자면 엘리베이터 보수에 따른 매출이 증가가 되는데요. 이게 돈이 많이 남아요. 돈이 정말 많이 남아요. 네, 엘리베이터를요 고칠 때가 왔어요. 지금 올해부터 해서 네, 그래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법니다. 고칠 때 남는 돈이요 OPM 영업 마진율이 30%가 넘어갑니다. 굉장히 이익률이 높거든요. 그게 올해부터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잘 아시겠지만 5월 달에 러시아와 우리나라 북한의 이슈가 있죠. 네, 남북 경협 이슈가 있어요. 그에 따라 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자, 가격 전략을 좀 짜보죠. 자, 요 얘기는 지금 제가 아무도 안 한 겁니다. 방송에서만 얘기했어요. 엘리베이터 고쳐가지고 돈 번다.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만 하는 거예요. 자, 얼마까지 올라갈까? 일단 매수가는 그렇습니다. 오늘 종가로 매수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없죠? 왜요? 목표가는 여기서만 제가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죠? 손절가 잡아드릴 거예요. 57,000원 잡아드릴 건데요. 자, 수급 상황 같이 체크해보죠. 자, 기관들이 정말 꾸준하게 매수합니다. 언제부터요? 12월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기관들은 쉬지 않고 매수를 해줍니다. 계속 매수해주고 있어요. 정말 야금야금 계속 사주고 있어요. 차트를 보니까요. 기관들이 매수한 시점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예요. 주가 올랐나요? 안 올랐습니다. 최근으로 매수한 물량에 대해서는 주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전고점 65,000원 포인트인데요. 이거 넘어갑니다.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지금 남한과 북한이 조금 뭔가 꿈틀꿈틀합니다. 북한이 지금 어디 조금 빠져나가야 돼요. 미국에서 지금 노리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야 되는데 뭔가 필요한데 그게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터질 거리가 지금 많습니다. 실적 잘 보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수급 좋습니다. 모멘텀도 좋죠? 잘 지켜보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또 와서 제가 종목을 드릴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잘 찾아보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뽑아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장 마감을 7분 정도 남겨둔 상황인데요. 2시 초반에 짚어드렸을 때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1904포인트고요. 0.8% 오릅니다. 코스닥은 578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급락의 요인이었던 스위스의 고정환율제 폐지가 이번 주에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양적 완화의 사전 신호가 아닐까 해석되면서 오늘장 반등의 요인이 돼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주 22일에 있을 ECB 통화정책회의 꼭 체크해보셔야겠고요. 여기 한 가지 더 한다면 20일 내일 있을 중국의 4분기 GDP 발표도 결과 꼭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